지금이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저는 아마 이낙연 후보자는 그 낙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다. 이제 5대 비리 공직 배제 원칙을 계속 무시하겠다는 것인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선례를 남기는 경우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 및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궤변 수준의 해명을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로는 이번 사태를 매듭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논의조차 제대로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한인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새 정부 인선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헌법재판소로까지 옮겨붙었습니다. 야당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옛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 등을 밝힌 걸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 동의안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희수 현 재판관을 지명한 배경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규정 반대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헌재의 최종 결정은 통진당 해산과 정교조 법외노조 규정이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헌재 최종 결정과 다른 김 후보자의 소수 의견을 옳았다고 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헌법 수호 책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헌법 수호 책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바른정당도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고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내에서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지나치게 특정 이념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대신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여야 의원 13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국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앞으로는 집회 현장에서 차벽과 살수차를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공권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지난 3월 10일, 헌재 주변은 겹겹의 차벽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물대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은 부산지방경찰청 워크숍에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집회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청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진압 장비의 배제는 집회가 과격하게 번질 경우 자칫 공권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치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집회 시위의 양상, 제한 수요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찰청은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집회 현장의 인권 개선 내용을 담은 업무 보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한 경총을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부터 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총은 민간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뿐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강조한 일자리 정책을 경영자 총협회가 어제 공개 비판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의 한 축으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경총 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다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공개 발언을 정면 비판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경총의 주장은 정부가 민간 기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강도 높게 경총을 비판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오로지 비정규직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냐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를 보는 눈이 너무도 아니하다. 예상치 못한 정부의 공세에 경총은 당혹감을 내비쳤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면서 고용 당사자인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애로가 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정부의 비정규직 해소 방안에 대해 경총은 고용의 유연성과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강조해 왔던 만큼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정부가 1년 4개월 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 방북 불허와 교역 중단 등의 대북 제재, 이른바 524 조치가 단행된 뒤에 4차 핵실험 등의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으면서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일지 아니면 북한의 추가 도발로 다시 교류가 끊기는 전철을 밟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북 접촉 승인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새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대북 지원 사업 협의를 신청한 데다 최전방 접경 지역 내 남북한 주민들의 보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며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해서 접경 지역 말라리아 방역 차원에서 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대북 접촉 신청은 모두 20여 건인데 이 가운데는 다음 달 6.15 선언 17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추가 대북 접촉 승인과 현물 지원, 그리고 방북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데다 북핵 대행을 향한 국제공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북한은 핵무기체제 완성을 과시하려고 하고 남북관계에 난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당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핵무기를 만들겠다며 도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밤 올해 중에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데요. 이번에는 금음달 슈퍼문이 뜬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에는 해수면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서 해안 낮은 지대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주택 마당과 도로가 밀려든 바닷물에 잠겼고 어시장도 신발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68년 만에 가장 큰 슈퍼문이 뜬 지난해 11월. 갑작스런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전국 해안 지역에 다시 해수면 상승이 예보됐습니다. 평소 지구와 달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이번에는 35만 7천 킬로미터까지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 차이도 커져 내일 군산, 영광 등 서해 남부에서는 5.7에서 7.5m, 일요일에는 인천과 평택에서는 9.7m로 지난해 슈퍼문 출현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벌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인 보름대라 전에 없이 큰 보름달이 떴지만 올해는 태양, 달, 지구 순으로 놓이는 금음대라 큰 달을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슈퍼문은 금음달이므로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올해의 금음달과 보름달 중에서 지구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달입니다. 해양조사원 측은 갯바위 낚시나 갯벌 체험 같은 야외 활동을 계획하거나 해안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범람이나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단원고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2대의 데이터가 복구됐습니다. 출항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상황들을 짐작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해경이 경비정을 투입했대. 헬기 탔어. 죽으면 안 돼. 꼭 살아있어야 돼. 세월호 침몰 당시 급박한 상황을 짐작케 하는 문자 메시지가 복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신된 메시지는 나왔어.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라도 연락해줘였습니다. 이번에 복구된 휴대전화는 모두 2대. 휴대전화 주인은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과 교사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사고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다급하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지만 읽지 않은 상태가 많았습니다. 안개 문제 등으로 출항 당시 상황을 추측할 만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안개로 출항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메시지가 왔고요. 근데 몇 분 후에 이제 조감원 취소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시간은 오전 9시 47분입니다. 당시 휴대전화가 어디 있었는지 확인하면 어느 구역이 언제 물에 잠겼는지를 추정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이 발견된 위치 혹은 이 사용자의 위치를 CCTV 분석을 통해 좀 확인을 해본다면 해당 구역에 언제부터 침수가 시작됐는지. 선체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는 데 복구된 데이터들을 활용해 영국 자문기관과 함께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비트코인 비슷한 것들이 줄줄이 등장할 정도로 요즘 가상화폐가 인기입니다. 해킹 피해도 늘고 있어서 문제인데 국내 한 거래소도 얼마 전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관련 제도나 규제가 없어서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시장 규모 3위의 가상화폐 리플코인 거래소입니다. 하루 거래액이 500억 원에 육박해 거래량은 비트코인마저 따돌렸는데 최근 해킹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정에서 수천만 원어치 가상화폐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38,920원 적도 있어. 거래소라고 제일 안전하다고 여기 가서 하라고 해서 여기 가서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경을 넣는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수백여 명.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그중에는 70대 이상 고령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노후 대책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마케팅 하는 데서 이제 이거 연결을 해줘가지고. 해당 거래소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피해 보상에는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관련 제도나 규제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표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의 한 축으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경총 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다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공개 발언을 정면 비판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경총의 주장은 정부가 민간 기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강도 높게 경총을 비판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오로지 비정규직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냐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를 보는 눈이 너무도 아니하다. 예상치 못한 정부의 공세에 경총은 당혹감을 내비쳤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면서 고용 당사자인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정규직입니다.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집회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청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진압 장비의 폐쇄는 집회가 과격하게 번질 경우 자칫 공권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치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집회 시위의 양상, 제한 수요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찰청은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집회 현장의 인권 개선 내용을 담은 업무 보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한 경총을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부터 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총은 민간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뿐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강조한 일자리 정책을 경영자 총협회가 어제 공개 비판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념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대신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여야 의원 13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국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현장입니다. 앞으로는 집회 현장에서 차벽과 살수차를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공권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지난 3월 10일, 헌재 주변은 겹겹의 차벽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대회에는 물대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은 부산지방경찰청 워크숍에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 등을 밝힌 걸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 동의안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희수 현 재판관을 지명한 배경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규정 반대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헌재의 최종 결정은 통진당 해산과 정교조 법외노조 규정이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헌재 최종 결정과 다른 김 후보자의 소수 의견을 옳았다고 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헌법 수호 책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헌법 수호 책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바른정당도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고,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내에서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지나치게 특정. 지금이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저는 아마 이낙연 후보자는 그 낙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다. 이제 5대 비리 공직 배제 원칙을 계속 무시하겠다는 것인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선례를 남기는 경우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 및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궤변 수준의 해명을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로는 이번 사태를 매듭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논의조차 제대로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한인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새 정부 인선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헌법재판소로까지 옮겨붙었습니다. 야당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